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이 내 귀에 닿은 건 장례식장 냉방기 바람이 유난히 싸늘하던 오후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셨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의 모든 날을 흔들어 놓았어요.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누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후쳐봤죠. 그날 이후 저는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야 어디나 그런 거지. 하지만 그런 말로 덮을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넘지 못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선 뒤엔 되돌릴 수 없는 말 한마디가 남아요. 그 말이 남긴 상처 위에서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그 유언 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숨겨진 진심이 있었다는 걸요. 죽기 전 시어머니가 남긴 단 한마디. 그건 저를 향한 저주일까요? 용서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사랑이 전해집니다. 정의의 삶은 평범했어요. 22살에 결혼해 30 넘기기 전에 아들을 낳았고 시골에서 시부모 모시며 일하고 밥하고 학교 다니는 남편 대신 농사와 살림을 도맡았죠. 시어머니는 엄격했지만 정의는 나름의 효부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가른 시점은 15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도시의 아파트로 분가하면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세련되고 똑똑했지만 그만큼 거리감이 있었죠. 어머니,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이 늘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92세 시어머니 김순애는 세상에서 제일 완고한 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 돼야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 하지만 그 기둥이 무너지는 날 가족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정의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 며느리 소영은 응급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나중에 큰 오해로 번졌죠.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 영호는 과묵한 사람입니다. 사람 좋고 정 많은 시골 남자지만 감정 표현은 서툴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게 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넘긴 일들이 결국 부부 사이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지금 하루 4시간씩 요양보호사 일을 합니다. 노인을 돌보며 오히려 자신의 지난 삶을 비추곤 하죠. 이분들도 다 누군가의 어머니, 며느리였을 텐데 그럴 때면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이제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임종 이후로 돌아갑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남은 건 단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미움? 실망? 아니면 오히려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을까요?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게 아직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92세면 오래 사셨다고들 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문제였어요.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애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저였죠.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들은 건 시누이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기 직전 귀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시누이가 그대로 옮겼죠. 언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사람들이 다 듣는 앞이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끝까지 침묵만 지켰어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그 어떤 변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며느리라 불리며 30년을 살아왔는데 죽기 직전에 며느리가 아니라고 부정당했다는 건 그건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례식에서 가져온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풀었습니다. 누런 손수건, 안경집, 낡은 수첩 한 권.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겉에는 볼펜으로 정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바로 열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두고 바라보다가 결국 밤늦게 혼자 라디오 끄고 조용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비어 있었어요.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죠. 그 순간 어쩐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나한텐 할 말이 없으셨구나. 허탈하게 웃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어머니의 반찬 입만 맞추고 명절마다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엔 가족이 아니래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동네 마트 앞에서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새로 산 듯한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마음에 남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장바구니를 꼭 쥔 채 사람이 죽을 때는 꼭 진심만 말하진 않아요. 그 말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낮게 웃었죠. 글쎄요. 어머니는 늘 진심만 말씀하시던 분이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끄러졌죠. 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마트 입구 쪽으로 굴러가더니 멈췄어요. 그걸 주워 담으면서 제 마음도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이 나 싫어하신 이유 있었을까? 그는 대답 대신 TV만 바라봤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메웠죠. 그냥 지나간 일이야. 그게 전부였어요. 그 후로 잠이 안 왔습니다. 밤마다 라디오를 켜놓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엌에서 부르던 노래를 떠올렸어요. 손이 틀어지고 허리 굽은 노인이었지만 그분의 노래엔 늘 살아내려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누군가를 내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즈음 동네 이웃 김 여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정희 씨, 돌아가신 분 말은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죽기 직전엔 헛소리도 많이 하신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잠시 위로받았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어요. 그분이 그런 헛소리를 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말 속에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의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단 거요.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나도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한마디의 진짜 의미는 미움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의 고백이었을까? 며칠째 잠을 설쳤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보다 그 말이 남긴 의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수첩은 오래돼서 종이가 누렇게 바랬어요. 표지는 이미 닳아 글씨도 흐릿했죠. 펼치자마자 낯선 이름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희, 1984년 봄.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은희는 착한 아이였다. 내가 그 아이를 잘못 보냈다. 처음엔 그냥 옛날 이웃 이름인가 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은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은이가 나보다 먼저 울었다. 은이에게 미안하다. 은이는 내 며느리가 되어야 했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이가 며느리가 됐어야 한다고? 한참 동안 그 문장만 들여다봤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은이라는 사람 알아? 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죠.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님 수첩에 그 이름이 계속 나와? 며느리가 됐어야 했다던데.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가 제게 슬쩍 흘렸던 말. 우리 영호 사실 다른 집 혼사 얘기가 있었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죠. 근데 그 다른 집 딸이 바로 그 은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직도 그걸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글쎄, 어머니 마음은 나도 몰라. 은이가 먼저 결혼했잖아. 그게 전부야? 그래, 그게 전부야.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기분이랄까.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말을 아꼈고 아들은 자주 들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려 해도 속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밤마다 수첩을 펼쳐보다가 마지막 장에서 또 다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의는 모른다. 그 애는 착하지만 내 며느리는 아니다. 그걸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그대로였죠.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어요. 그분은 평생 은이란 이름을 품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요, 어머니? 대타였어요? 그 말을 목구멍까지 삼켰지만 소리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짐 정리를 도와주던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어머니 수첩 봤어요? 응, 봤어. 그럼 다 아시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은희 아주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었대요. 그게 우리 집 서랍 안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누런 봉투에 적힌 글씨는 분명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은희야, 내가 떠난 자리에 다른 아이가 들어왔다. 그 애는 나쁘지 않지만 내 며느리는 아니야. 그 애를 탓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미안해서 그렇다. 편지의 끝부분은 번져 있었어요. 눈물인지 잉크 얼룩인지 모를 흔적. 그 편지를 읽는데 어딘가 모르게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했다기보다 미안해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를 남기셨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미안하셨을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장례 후 처음으로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소영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저도 솔직히 장례식 때 좀 놀랐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어요. 근데요, 병원에서 할머니 간호하던 간호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얘기? 할머니가 의식이 있으실 때 자꾸 딸을 찾는다고 했대요. 딸? 시누이 말고? 네, 정희는 내 딸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적힌 몇 줄의 글씨를 보게 됐어요.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피가 흐르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이 커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피가 흐른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엔 혹시 글씨를 잘못 읽은 건가 싶었어요.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내 피가 흐르니까. 그건 미움의 말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진실의 고백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말한 은희와 나 사이에 무언가 엮여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이 숨기고자 했던 비밀이 며느리가 아니다란 말 속에 담겨 있던 건 아닐까? 며칠 뒤 다시 시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건 제 어머니였어요. 사진 뒤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부탁한다. 그제야 모든 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 그 두 사람이 서로 알던 사이였다고요? 저는 평생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단 한 번도 시댁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은 미움이 아니라 어쩌면 피로 이어진 비밀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피다 그런 뜻이었던 걸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첩의 비밀을 끝까지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은 미움이 아니라 고백이었을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 누구의 이야기였던 걸까? 언젠가 그날도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그 몇 걸음이 그렇게 멀 줄 몰랐죠. 안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어요. 트로트 무대의 웃음소리, 박수소리, 근데 그 사이로 분명히 들렸어요. 저 여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한마디,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췄어요. 그 말 내 얘기였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죠. 그리고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리모컨을 누르며 말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 얘기야.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았어요. 정희야, 이제 그만 좀 신경 써. 난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 내가 며느리인지 간병인인지.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밥을 하다 말고 손을 덜덜 떨었어요. 남편 영수가 들어와 물었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머니가 나 며느리 아니라 하셨어. 또 그런 말씀하셨어. 또라니, 자주 그러셨어? 영수는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정희야, 어머니 기억이 좀 오락가락하셔. 요즘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그 말이 병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눈빛은 너무 또렷했거든요. 그 눈엔 분명히 의도가 있었어요. 며칠 후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고인 대신 최말순 어르신의 오랜 친구입니다. 고인? 그때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어요. 그때부터였죠.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한 건 그분이 내민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에게. 그 짧은 문장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다. 나는 내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건 남들 앞에서 한 거짓말이었다. 사실 너는 내 딸보다 더 고마운 며느리였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정희야, 내가 너무 고생해서 그래. 사람들이 다 내 욕할 거야. 돈 보고 며느리 노릇한다고 할 거야. 그런 말 듣게 하고 싶지 않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 말은 미움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걸. 세상의 입을 막기 위한 어머니식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전 달라졌어요. 원망 대신 감사로, 후회 대신 이해로 살기로 했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사람의 말은 때로는 칼이 되지만 때로는 그 칼끝이 사랑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그 말 속엔 미움이 아니라 지켜주려던 마음이 있었단 걸요. 그날 밤 전 그 편지를 다시 펴봤어요. 끝까지 읽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무서웠어요. 마지막 줄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조심스레 접힌 종이를 펴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묻은 자국처럼. 정희야, 혹시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진우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 애는 내 친손자가 아니니까.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무슨 말이죠, 어머니? 진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애는 제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남기신 걸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의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뿌리를 흔드는 말이었어요. 전 그 편지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이게 뭐야, 영수 씨.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영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눈두덩을 눌렀죠.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 편지 결국 봤구나.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그걸 나한테도 말했어. 오래전에. 제 가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진우는 우리 둘의 아이가 아니야. 사고였어. 내가 수술 후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몰래 내 동생의 아이를 데려왔어. 갓 태어난 조카였지. 뭐라고요? 그땐 아무도 몰랐어. 당신은 수술 후 혼수 상태였고 어머니는 이 아이가 살길 이라며 그렇게 덮어버렸어. 그 말이 귓가를 찢었어요. 10수년간 키워온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니. 그럼 난 누구였던 거죠? 어머니, 당신은 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불쌍했어요? 아니면 그렇게 믿을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때 손녀 서연이 잠결에 나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멈췄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내 앞에 이 아이도 누구의 피보다 누가 품어줬는가가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걸. 그때였어요. 어머니의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정희야,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뜻은 그거였어요. 넌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진우는 내 피가 아니라도 내 아들이다. 그걸 이제야 알아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게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진우에게 그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 애가 할머니를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느꼈다면 그걸로 됐어요. 진짜 진실이란 건 꼭 말로 해야만 전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가 쓰던 찻잔에 물을 끓여요. 그 찻잔 유난히 입구가 닳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마시던 입차 때문이죠. 그 잔을 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젠 미움도 억울함도 없어요. 그저 보고 싶을 뿐이죠. 진우가 아이를 안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서연이 유치원 그만두고 싶대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늙었다고 놀린대요. 전 웃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는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젊단다. 그 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잖아요. 피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어린 마음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정희야, 미안하다. 너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넌 이미 내 딸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끝내줬어요. 그제야 제 안에 얽힌 실타래가 풀렸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완전히 이해한 거죠. 그래요. 시어머니의 유언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죠.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 말 속엔 그 애는 내 딸이다라는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아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사람은 늦게라도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저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상처도 그 말도 이젠 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괜찮아요. 이젠 제 차례겠죠. 저도 제 아이에게 사랑은 숨기지 않고 전하려고요.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한 시간의 총합이에요. 피로 맺히지 않아도 밥 한 끼, 눈물 한 방울이 쌓여서 가족이 되죠. 그래서 이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 이제 저도 웃으며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 속에 너는 내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떠나도 남겨진 말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빛깔이 달라지죠. 저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꿨고 후회를 감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오래 남더군요.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고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쳤다면 그 안에 숨은 다른 뜻을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